배추를 심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또 다른 밭에는 뭐 2,000평 되는 감자를 심고 배추 농사가 망해도 2,000평의 감자 농사로 최소한의 본전이라도 건질 생각이었다. 자, 여기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배추 농사가 망한다 하더라도 2,000평의 감자 농사로 최소한의 본전을 건질 생각이었다. 우리가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농사에 이 친구가 지금 17살밖에 안 된 친구예요. 감자 농사와 그 다음에 배추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데 이 지금 이게 약간 분산 투자잖아, 그치? 뭐 투자를 한다면은 분산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험을 좀 이렇게 리스크를 최소화시킨 거야. 그러면 이게 농사의 문외한이라고 할 수 있어요? 초보 맞아요? 아, 초보라는 말은 뭐 쓸 수 있는데 문외한이 뭐냐면 문외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나는 노는 거에 대해서 나는 뭐 스포츠에 대해서 문외한이야. 그러면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뜻이야. 그러면은 이 친구가 지금 주인공이 문외한이라고 할 수는 없죠. 왜 그런지는 알죠, 그렇죠? 왜냐면 농사를 겪어봤어요, 그렇죠? 경험을 봤잖아. 가출해갖고 좋은 건 아니지만 가출해갖고 농사 지어봤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농사의 문외한은 아니다, 오케이? 그런 표현들도 있더라고요.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약 어느 정도 수완도 있고 해본 경험이 있고 아니면은 이제 완전 모르는 사람은 아닌 거야, 그렇지? 그래서 농사의 문외한은 아니다. 그럼 무슨 소리입니까? 농사를 완전 모른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면 그게 어디 있습니까? 물으신다면 이렇게 성공한 건 뭐 어느 정도 운도 있고 막 그래야 되니까 그것만 가지고는 모르고 이렇게 대비를 하면서 시작을 했다는 점. 그런 게 이제 문외한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아버지는 이제 그게 네 동생이니까 아버지한테 묻지 말고 모든 걸 네 뜻대로 하라고 말했다. 전부 배추를 심든 물을 심든 너 마음대로 해. 너무도 좋아서 정말 잠이 오지 않는 밤이었다. 비록 남의 땅을 빌린 해돋이긴 하지만 이제 내가 내 규모의 농사를 지을 땅을 가진 한 사람의 당당한 농군이 된 것이다. 그런 농군으로서 내가 제일 처음 한 일은 승태집에 들러서, 자, 마지막에 이것도 밑줄을 글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동아일보 강릉지국, 그러니까 이제 신문사가 많고 그 신문사의 지점들인 거지, 그치? 그래서 그 신문사의 지점을 찾아가서 밑에 보면 학교를 그만두고 내 규모의 농사를 짓는다고 하자 승태가 더 들떠서 좋아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여기 부분에 야, 이정수 니 성공했구나, 맞지? 여기 부분에 한번 밑줄을 한번 거볼게요. 그러니까 친구 승태를 만나러 갔어. 근데 승태를 왜 데리고 갔냐면 같이 그 신문을 사러 갔지, 그치? 빌리러 간 게 아니라 신문 17,000장인가 15,000장인가 그걸 사러 간 거야. 배추 농사를 지으려면 이렇게 조그만 포트가 필요하대. 조그만 종이 화분이 필요하대. 그 모종을 심을 수 있는. 근데 그거를 찾으러 신문사를 간 거야. 근데 지금하고는 좀 많이 달라요. 옛날에 신문사 진짜 많았대, 그치? 옛날에 아주 예전에 한 80년대 90년대 얘기하는 거야. 한 50년 전. 그래서 밑에 보면 야, 이정수 네 기업이 성공했구나 할 때 이 성공했구나를 왜 표시했냐면 성공의 기준이 뭔가 이 청소년들 너희들도 포함해서, 그치? 야, 너 성공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교 그만두고 뭐 이제 농사 지으러 간다 그러면 와, 부럽다 이러지는 않을 수도 있죠. 근데 농사 말고 다른 일을 했다 하면은 부러워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 그치? 그렇지 않을까, 맞지? 그래서 이제 예전에 해원고 선배, 어떤 선배, 여자 선배는 일부러 자퇴를 하고 더 빨리 시험 봐서 대학교 간다고 그래갖고 자퇴를 한 선배도 있어요. 진짜 의외였어요. 그러니까 누군지 알 수도 있는데 뭐 당연히 잘 입시도 잘 가고 그랬는데 1학년 때 갑자기 그만뒀어요. 그러니까 자퇴를 해서 학교를 자퇴도 하고 학원도 다 끊고만지. 왜냐면 뭐 자기가 공부 이렇게 빨리 해갖고 빨리 가려고 한다고 뭐 그래갖고. 그러면 이제 뭐 의외이기도 하지만 뭐 이제 나름의 전략도 뭐 있을 수 있고 검정고시가 더 빨리 하고 뭐 해갖고 뭐 이렇게 하려고. 근데 학교 그만두는 것 자체를 부러워하는 걸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지, 그치? 자, 성공했구나. 경제적 자립, 아까 우리 말했던 자기 경제권을 가진 거. 그래서 지금 나 사러 가는 거잖아, 그치? 그리고 15,000장을 샀거든요. 근데 승태 아버지한테 요청해갖고 이제 부탁드려갖고 그 차를 이용해서 이제 갖고 오게끔 하거든요, 그쵸? 그러면은 이 모든 주도권을, 경제 주도권을 누가 갖고 있어요? 다 내가 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정수는 이 자기가 자기 돈을 가지고 모든 걸 지금 다 자기 주도대로 하고 있으니까 이 승태 입장에서는 정수가 굉장히 성공한 삶을 살고 있다 본 거지, 그치? 같은 고등학교 1학년짜리인데 경제적 자립을 이뤘다, 자기 경제권을 가지고 있다. 이게 아마 주이지 않을까, 그치? 나의 생각이기도 하지만 승태 입장에서도 그런 면이, 그치? 무슨 차를 끌고 나타나고 이런 게 아니다, 그치? 돈을 명품을 차고 있다 그런 건 아니고. 자, 책하고 교복에 불사 지르고 토끼 가지고
그러면 니도 한번 그래봐. 그러면 혹시 아냐? 니 아버지한테 니한테 간장 공장 맡길지. 승태 아버지 뭐 하시는 분? 어디 뭐 운영하시는 분? 간장 공장 운영하시는 분이다. 그치? 간장 공장 공장장이신가 봐. 그래서 이렇게 이런 말을 하네. 그치? 그냥 정보예요. 자, 근데 왜 그러냐면 자, 여기 그 다음 말 때문에 그래. 맡기는 거 좋아하네. 그랬다가는 아마 우리 아버지 나를 이것도 이제 빨간색으로 안 해서 너희들이 안 했을지 모르는데 이렇게 같이 빨간색으로 간장 국물에 튀겨 죽이려 들 거다. 여기 부분이야. 그치? 자, 이제 반응을 잘 생각해봐. 우리 아빠가 어디 막 공장을 막 운영하셔. 그치? 회사를 운영하셔. 그럼 내가 너희들이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잖아? 아빠, 저 이제 회사 학교 때려치우고 아빠 회사 물려받을게요. 아빠 회사에서 일하게 해주세요. 하면 아버지가 좋아하시겠죠? 아버지가 좋아. 안 좋아하시지, 그치? 당연히 안 좋아하지. 그러니까 밑에 내가 학업을 그만두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거잖아, 그치? 학교를 그만두면서까지 그걸 하고 싶어 할, 그걸 원하는 부모님은 안 계시겠지, 그치? 그래서 지금 내가 이게 왜 밑줄 긋겠냐면 잘 이해를 하셨나 궁금해서 나이가 공부해야 한다는 나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들의 반응을 예상했잖아? 내가 아마 그런 말 하면 승태가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우리 아버지가 나를 간장 국물에 튀겨 죽일걸? 맞지? 왜? 왜 이렇게 쌍막한 말을 막 하지? 왜 그런 말을 해? 우리들의 나이는 뭐 하는 나이다? 공부를 해야 하는 나이다. 그치? 그걸 간과하지 말라고. 그치? 지금 이 소설에서도 계속 그러고 있다. 그치?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허락은 해줬지만 계속 반대하고 막 나를 피 터지도록 막 종아리 때리고 하신 이유는 그런 이유였잖아. 그치? 하도 많이 이제 공부를 해야 될 나이가 있고 때가 있는데 그걸 안 했다는 이유로. 승태의 아버지도 아마 이러실 거고 너 아버지니까 봐준 거지. 그런데 신문지국엔 왜 가는데 지국은 일종의 지점이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여기 왜 신문이 필요한지가 여기 나왔어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배추 농사는 감자 농사는 그냥 씨앗 확보하고 나서 천천히 준비해도 되는데 배추 농사는 배추 모종을 키울 종이 포트가 필요하대요. 약간 종이 화분처럼 돌돌 말아진 거. 그래서 그거를 쭉 넣고 조그만 걸 넣고 그러니까 씨앗이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오른쪽에 너비 10cm 되는 띠 모양으로 이거 나중에 사진 좀 해놓을 걸. 그쵸? 신문지를 우려서 소주병으로 어쩌고저쩌고 해서 배추씨를 뿌리는 방법이야. 배추 모종을 심는 방법이야. 나중에 그것을 제밭으로 옮겨 심을 때 배추 폭이 4일에 30cm 어쩌고저쩌고 쭉 해서 해야 되는데 평당 22포기에서 24포기의 배추가 심어지는데 야 1평에 22포기인데 그러면 5,000평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12이 아니에요. 12만 포기 배추를 12만 포기나 심어지고 그러자면 여기 동그라미를 한 번만 해보실래요? 어제도 뭐 얘기를 했는데 이 하바리는 비속어예요. 그쵸? 비속어라고 하죠 우리가. 품이나 지위가 낮은 사람 하바리 맞지?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자잘한 어린 모종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러니까 자잘한 게 뭐냐면 보잘것없고 작은 거. 그치? 그런 모종을 하바리 모종. 근데 하바리가 이 자체가 비속어라서 그러니까 사람을 폄하할 때 쓰는 말인데 잔잔바리 맞지? 그 군인들을 폄하하는 군바리 맞지? 옛날에 일본 사람들 이렇게 뭐라고 하지? 쪽바리 이런 말 들어봤어요. 쪽바리라고 하잖아. 그런 말 못 들어봤어요? 바리라는 말을 들어가면 약간 이제 귀양바리, 귀양다리 이렇게 불렀는데 서울에서 귀양 온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놀리면서 하는 말도 귀양다리라는 말이 또 귀양바리 이렇게 부르기도 했고. 그래서 밑에 얘는 비속어예요. 그러면 모종이 하바리 모종이냐 무슨 개소리야. 배추 모종을 심어서 12만 포기 정도가 되면 여기에 자잘한 조그맣거나 아니면 품종이 좀 다르거나 맞지? 이런 것까지 거기다 이렇게 심을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잘한 어린 모종이라고 했으니까 아주 두꺼운 거 말고 좀 남는 이제 공간에 조그만 것들도 좀 심어놔야 되는데 그 조그만 것들, 잡다한 것들 이렇게 말을 하바리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러면 한 3만 개가 더 추가돼서 약 15만 개 정도의 포트가 만들어야 된다. 너희들은 어떻게 왔나? 직원이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은 배달 자리가 없는데 우리 둘을 승태랑 나를 보면서 일자리 구하러 온 학생인 줄 알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내가 밑에 그게 아니고요. 우리 신문지가 좀 필요해요. 많이요. 야 없어. 그러면 집에서 구해야지. 여기서 올 게 아니라 네 집에는 신문 안 보니? 아니요. 신문지를 좀 살려고요. 얼마나? 밑에 보면 16,000장이요. 갑자기 좀 직원이 깜짝 놀랐어요. 그제서야 여직원은 눈이 둥그레졌다. 사러 온 거잖아. 그치?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얘기예요. 그쵸? 이게 그냥 공짜로 달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많이? 예, 포트 만드는데 쓰려고 왔어요. 종이 화분요.
아 어쩐지 그럼 너희들 대관령 너머에서 온 모양이구나. 그런 일이 많았나 봐. 그치? 그래서 나머지 여기 세 개만 밑줄을 그어볼게요. 이 철이면 요때면 요맘때면 가끔 그렇게 많은 양의 신문지를 사가는 대관령 너머에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였다. 말이 16,000장이지 그것도 적은 양이 아니었다. 승태가 간장 공장으로 자기 아버지한테 전화를 해서 트럭을 불렀다. 도와줬네. 그쵸? 여기 밑줄을 그은 이유는 이른바 종이를 사러 갔는데 이 이제 반응이 좀 달라졌죠. 그쵸? 그러니까 아까 위에서 야 일자리 여기 없어. 배달 자리 없는데 했는데 16,000장이나 되는 큰 종이들을 이제 사러 왔으니까 뭐 신문사는 그 신문을 보든 말든 사가는 거니까 마치 개이득이죠. 그쵸? 그래서 오른쪽에 요거 얘기를 한번 자 상상을 한 거야. 근데 이제 우리가 상상을 무조건 문제가 상상한 게 나온다는 건 아니지만 이 신문사에서 지금 이제 지점에서 승태랑 같이 내가 신문을 사러 갔다가 16,000장이요 막 이러고 너희들 어쩐지 너 대관령에서 왔구나 맞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이때 이 대화 상황에서 나는 어떤 심리였을까 그치 그걸 물어본 거거든요. 자 아까 연우까지 읽었나요? 그러면 연우까지 읽었나? 저 예림이까지 읽었나? 그럼 연우가 여기 한번 여기만 읽어줄래요? 여기 두 개만 자기 일을 아마 엄청 좀 자부심 느꼈을 거야, 그치?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내가 이제 더 이상 그냥 그런 청소년으로 온 게 아니다, 그치? 알바 구하려고 온 게 아니다라는 걸 보여준 거야. 자기 돈으로 살려고 왔잖아, 그치?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도 읽어주시면 어른이기 때문에 이제 어른으로서 내가 온 거기 때문에 진짜 어른은 아니지 나이는. 그 다음에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그치 난 농군이야 농사꾼 이렇게 해도 되고 농부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고 그래서 자부심과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왔을 거야. 이 대화를 이제 이어갔을 거야. 그래서 시장만 신세를 지는 게 아니라 이후에도 포트를 만들 때도 도움을 받았대요. 포트가 얼마나 많은데 그치 16,000개. 마침 봄방학 때여서 며칠 동안 승태가 10명도 넘는 아이들을 불러 모아 우리 집으로 오고는 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도와줘서 그 많은 걸 만들어냈나 봐. 자 여기 세 개만 또 이제 다시 시연이가 한 번만 읽어주시면 승태뿐만 아니라 친구들 모두 자기가 학교를 그만두고 돈벌이를 하는 걸 좀 좋아했다. 지금 생각해도 참 한심한 것이 그중 어느 한 놈도 학교를 때려치운 나를 안다는 눈으로 바라본 적이 없었던 것이다. 모두들 나를 부러워하고 자식한테 그런 것을 허락해준 아버지를 부러워했다. 그러면 종합적인 마음은 어떤 마음이야? 매우 안타까운 거지, 그치? 그때라도 누군가가 나한테 쓴소리를 좀 해줬다면, 그치? 야, 공부도 때가 있는 거야. 지금 멈춰. 나중에 하자, 그치? 뭐 이렇게 말리는 친구가 한 명도 없었다. 다 철이 없으니까 그렇지, 맞지? 우리 고등학생 때는 다 철이 없죠, 그쵸? 뭔가 이제 조금 부족하죠. 안타까움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전체적으로 안타깝잖아, 지금, 맞지? 방금 전에 이 괄호를 열고 괄호를 닫은 이 지점에서 그렇지 시연이가 읽은 부분에서 그러니까 친구들이 와서 도와주는 거 고마워 좋아. 근데 친구들 반응이 어때? 굉장히 부러워하고 있어. 그렇지? 자 지금 생각해도 여기 가운데 있죠. 여기 빨간색으로 한번 별표 한 번만 쳐볼까? 지금 생각해도 참 내가 한심한 것이 지금이 언젠데? 지금 언제? 정확하게는 몰라요. 다만 30세 이상의 주인공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도 내가 그때를 생각하면 진짜 한심한 것 같아. 왜 아무도 말해주는 놈이 없어. 맞지? 다 부러워만 했대. 야, 너 성공했다. 부럽다. 나도 야, 너 아버지 진짜 좋은 분이다. 진짜 좋겠다. 막 이렇게 얘기만 하셨다는 거죠. 자, 야, 저기 뭐야. 민석 가야 되잖아, 이제. 네. 30분입니다. 네. 하셔도 괜찮아요. 여기 쌤이 나중에 여기 영상 줄게. 따로 보내줄게요. 네, 여기 지금 찍고 있으니까. 자, 오른쪽에 대관령 고랭지에서 배추 농사를 시작한다는 운 좋게 풍작을. 야, 결국엔 첫해 아버지가 지켜보겠다고 했지, 그치? 만약에 첫 번째 농사에서 제대로 농사 못 짓거나 실패하면 야 무조건 돌아오는 거야 그냥 이렇게 했는데 야 풍작이 됐어 하필이면 그쵸? 그래갖고 밑에 처음으로 큰 돈을 손에 쥐게 되고 배추를 이제 사가는 도매상인들 이런 소매상인들도 있겠지만 상인들과 흥정도 하고 직접 오토바이도 사서 다니는 등 어른처럼 행동하지만 자 마지막 점점점 허전한 마음이 듭니다. 그쵸? 민서 뭐 오토바이 끌고 왔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까 오토바이 누구지? 네. 평일에 봅시다. 금요일에. 오토바이 누가 끌고 왔죠? 아까 예림이었나요? 네. 뭐 오토바이 어때, 그렇지? 근데 대신 이제 안전하게 타야 되고, 네, 너희들 이제 그 면허는 따야지, 그렇지? 네.
자, 그래서 밑에 그 해가 언제예요? 18살이요. 그러니까 1년이 지나지 딱. 왜 딱 1년이 지났냐면 농사는 딱 1년 뒤에 이제 그 가을에 이제 수확하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그 해 배추 농사 이제 18살이 됐습니다. 지지난해 석중이 아저씨 일을 도와주러 왔을 때처럼 그만했다. 그 해는 아니고 이제 그 다음에구나. 죄송합니다. 아까 위에 있었던 게 이게 첫 해 풍작 17살, 그치? 그 다음에 지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해가 된 거지, 그치? 그러니까 1년 17살 때, 자, 이제, 나 학교 복학 안 해요. 학교 때려치고 지금 농사 지어서 풍작을 거뒀어, 그치? 이제 10월, 11월, 맞지? 근데 고랭지 농사니까 뭐 겨울까지 막 갔겠어요. 갔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해 배추 농사 하면서 뒤에 보니까 이제 여기에 이익이 난 것도 없고 그렇게 손해를 난 것도 없었다. 18살이라는 말을 쓴 이유가 두 번째 해인 것 같아, 그치? 두 번째 해. 그러니까 농사를 이제 두 번째 짓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두 번째 농사는 풍작이 다행이 아닌 거야. 뭐 다행이라고 한 게 좀 속마음이지만 석중이 아저씨 일을 도와주러 왔을 때처럼 그만했다. 그러니까 뚜렷한 뭐 손해도 아니요, 이익도 아니요. 감자 농사만 좀 잘 됐대. 지난해보다 수확이 좀 더 많았다. 그러면 감자는 조금 이익을 봤을 거야, 그치? 근데 풍작도 아니고 손해도 아니니까 좀 본전보다 조금 뭐 벌었거나 그러니까 좀 시원찮겠죠. 그러면서 이 허전한 마음이 더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뭔가 허한 거야. 많이 해봤잖아, 그치? 그러니까 해보라는 게 뭐 그런 이유도 있어요, 그쵸? 우리가 막 안 해봤을 때 막 해보는 어머니 아버지가. 자, 그러면 이렇게 밑에 여기 부분입니다. 여기 상유가 한번 읽어주면 되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오토바이를 이미 사 있는 상태야. 좀 중략이 됐거든, 그쵸? 한번 읽어주면. 그 서울에 마치고 제일 처음 한 것이 강릉에 내려와 시내에서부터 경부대까지 최고 속도로 달려오고 다시 시내로 돌아와 오토바이를 팔아치우고 마지막으로 그냥 달려본 거야. 그러니까 막 세게 달려본 적이 없으니까 팔기 전에 한번 쫙 속도로 내서 막 달려본 거지. 야, 그렇게 좋아하고 자기가 어른이라고 생각했던 오토바이.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게 뭐냐면 어른이 됐다고 생각할지 니들은 잘 모르겠는데 이제 차 정도는 그렇게 될 수 있잖아. 내가 만약에 차를 운전한다면 딱 수능 끝나고 막 운전면허 다 바로 따갖고 맞지? 바로 운전하면 너희들은 야 이제 나 어른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이 친구에게도 이 오토바이는 어른이야, 그치? 내가 어른이다라는 그런 느낌을 주는 거야. 지금의 차처럼, 그치? 내가 차를 몰았다는 것처럼. 다만 좀 차이점이 있다면 오토바이는 이렇게 미성년자일 때 뭐 너희들 나이 때도 이렇게 딸 수 있는 걸로 18세인가 뭐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다만 이제 차는 안 되죠, 그쵸? 차는 성인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거를 팔아치웠대요. 그러니까 여기 왜 별표를 쳤냐면 오른쪽에 있거든요. 아까 이제 오토바이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꺼내야 돼서. 그러니까 농사일을 그만두고 이제 학교로 돌아갈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오토바이를 판 이유는 이제 내가 어른이 아니야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일단 학교로 이제 돌아가겠다고 결심한 거예요. 일을 그만두겠다. 농사는 그만두고 학교로 가겠다. 그 허전한 마음 때문에, 부정적인 마음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밑에 이제 그 다음 편에 나와요. 본문에 나올 말인데 지금까지 내가 한 건 어른의 행동을 한 게 아니라 어른 놀이를 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진짜 자기의 표현으로, 그렇지? 놀이는 흉내낸 거지, 그렇지? 자, 우리 소꿉놀이 하자, 엄마 아빠 놀이 하자, 맞지? 그럼 놀이지 진짜는 아니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 어른 놀이를 그만두겠다는 나의 각오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른바 난 흉내를 냈다. 지금까지의 2년의 삶, 2년 동안 그래도 농사 지어보고 마음껏 지어보고 첫 해는 심지어는 풍작이어갖고 돈도 많이 벌어보고 오토바이도 막 끌고 있고, 그치? 그렇지만 지금까지의 내 삶은 그냥 어른 놀이였던 것 같아. 다 때가 있는 법이라는 아버지의 말을 이제 이해하기 시작해. 그래서 다시 늦었지만 학교로 돌아오죠. 전학도 안 가고 그 학교 그대로 가서 자기 후배들하고 같이 이제 공부하기로 결심을 하죠. 그래서 그 다음이 요 내용이에요. 팔아치웠어요. 자, 한 번만 여기 더 읽어주실래요? 그 마지막 상유가 그것으로 나는 아버지가 그러시길 바라서가 아니라 나중에 다시 농사를 짓더라도 어떤 일에는 다 때가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 그래서 읽으면 빨간색으로 쳤어요. 이게 바로 내가 깨달은 바예요. 2년 동안 어른놀이를 하고 2년 동안 농사를 지으면서 이걸 깨달았어. 그 깨달았으니까 아까 우리 무슨 소설? 그래서 성장 소설이라고 했지, 그치? 이 친구는 한 단계 더 성장했어. 2년의 그 시간 동안 이제 농사만 지은 게 아니라
이렇게 깨달음을 얻었잖아, 그치? 만약에 그 농사도 안 지어보고 아버지가 그냥 죽도록 반대했으면 반발심만 커졌을 것 같아, 그치? 밑에 어떤 일에는 다 때가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 어떤 일에는 나에게는 학교와 공부를 의미하는 거겠지, 그치? 학교와 공부 다 때가 있더라. 그래서 농사일을 여기서 멈추고 오토바이도 팔고 다시 이제 학교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했대. 지난 시간에 대한 두려움처럼 두 번째 여름과 가을 사이에 했던 것이다. 농사일을 하면서 2년을 지냈어요, 그쵸? 그때 그 2년 동안에 두 번의 여름과 가을이 있었겠지, 그치? 지난 초여름 내 오토바이 뒤에 타고 함께 대관령에 갔던 승태 누나 아까 첫사랑이었거든요, 그쵸? 그 빨간 지붕의 별장에 이 승태 누나랑 막 사는 꿈을 꿨다고 그랬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승태 누나도 한번 데리고 온 적이 있었나 봐. 오토바이 태우고. 자, 나의 그런 생각을 도왔고 영향을 줬나 보네. 좋은 뼈저린 조언을 해주셨나 보다, 그치? 야, 뭐 누구야, 맞지? 정수야, 너 학교로 복학하는 게 좋겠어. 누나도 그런 생각을 도왔고 그동안에 아버지한테 받은 숙제처럼 내가 책에 빠져들었는데 그 아버지가 진짜 현명하신 거예요. 나중엔 거기에 내가 더 깊이 빠져서 한 권 두 권 읽기 시작해서 커다란 서가 이른바 가는 원래 스트리트야, 거리인데 집이 거리가 어디겠어, 그치? 거실 뭐 아니면은 일정한 공간을 다 채웠대. 책꽂이에 막 책이 다 꽂아져 있는 거야. 아버지가 보내준 책들이야. 더 깊이 빠져 한 권 두 권 읽기 시작해서 커다란 서가 하나를 채우고 남을 정도의 이른 책들도 책에서 또 얻은 거예요, 깨달음을, 그치? 그래서 나의 그런 생각, 어떤 생각? 모든 것은 다 뭐가 있다? 때가 있다, 그치? 농사일을 짓는 건 지금 때가 아닌 거야. 나에게는 지금 무슨 때? 그때, 네, 또 이제 공부할 때, 학교나 공부를 해야 되겠지, 그치? 자, 그래서 나의 그런 생각을 도와주었다. 형도 제대해서 집에 와 있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인데요, 그쵸? 그러나 그 제갈무후도 이게 비유를 한 거야. 갑자기 뜬금없지. 근데 너희들이 삼국지 잘 모른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삼국지 모르면 좀 약간 더 뜬금없는데, 그러나 그 제갈무후도 오른쪽에 보면 중국의 삼국지에 나오는 그 제갈공명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똑똑한 사람의 대명사, 그치? 그러니까 제갈무후 할 때 무후는 관직 이름이었고 나중에 봉작한 그 작이라고 해서 황제 밑에 왕이 있고 왕 밑에가 후야. 제갈공명은 이제 삼국지에서 그 삼고초려로 유명한 유비의 가장 충신이자 그 이제 뭐 오른팔이고, 맞지? 머리라고 할 수, 브레인이라고 할 수 있잖아. 제갈무후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이 누구 가리키는 말이야? 아주 머리 좋은 사람 누구예요? 그러나 그 제갈무후도 내가 그렇게 제갈공명이 갑자기 왜 나와? 누구 가리키는 말이지? 앞에 누구지? 똑똑한 우리 집에 누구? 아버지 말고 누가 집에 와 있었어? 형. 얘 형이에요. 형을 비유한 거예요. 형을 제갈공명에다 비유를 한 거야. 좀 약간 생소하고 헷갈리고 막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 아예 해놓으면 형을 비유한 말이야. 사람에다 비유했어, 그치? 그 제갈무후도, 그 똑똑한 제갈공명도, 우리 집의 형, 제대해서 집에 와 있는 형도 내가 그렇게 해주길 바라기는 했겠지만 어떻게? 또 다시 농사일 그만두고 이제 학교를 다니고 공부를 하길 바랐겠지만 이제는 지난번처럼, 예전에는 많이 함부로 돼 있었나 봐. 나에게 막말도 하고, 그치? 나 깨우쳐 주려고, 그치? 막말도 하고 막 그런. 근데 밑에 지난번처럼 함부로 내 삶에 대해서 뭐라 말하지 않았다. 형도 이제 나를 좀 존중해주고, 그치? 나도 그런 형이 보이기 시작한 거고. 그 무엇보다 나를 우울하게 했던 것은, 자, 또 하나. 이태는 뭐예요? 이태 동안 했을 때 이태는 2해, 2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이태는 왜 중요한 부분이지? 이 친구한테는, 이 주인공한테는 이태 동안 뭘 했죠? 농사를 지었잖아, 그렇지? 그 농사를 짓는 그 2년 동안 엄청난 깨달음을 얻었잖아, 그렇지? 농사, 죄송합니다, 잘 안 보이죠? 농사 이태 이퀄 2년 이퀄 농사 지었던 삶, 그렇지? 농사로 막 밑에 보면 2년을 보냈잖아요, 그렇죠? 허송세월을 했다, 그렇지? 생각해 보면. 이태 동안의 내 삶에 대한 나 스스로의 생각이었다. 왠지 그 기간 동안에 내가 했던 것은 어른 노릇이 아니라, 자, 어른 노릇은 긍정, 부정. 어른 노릇은 진짜 어른 역할이야. 노릇, 야, 너가 왕 노릇 하는 거냐? 왕 역할을 하는 것이냐? 노릇은 롤이에요. 그쵸? 우리 롤 모델 할 때. 그러니까 얘는 노릇은 역할이야, 역할. 너 무슨 역할이야? 나 이런 역할이야. 할 때 그 역할이야. 그럼 오른쪽에 어른 노릇은 좋은 말이거든? 얘는 긍정의 말이에요. 진짜 이런 노릇을 하면 좋잖아. 근데 어른 노릇 말고 놀이면 굉장히 부정적인 말이지, 그치? 놀이 아까 우리 배웠죠, 그쵸? 그냥 막 폄하하는 거잖아. 깎아내렸잖아, 그치?
너가 지금까지 한 건 어른 노릇이 아니라 어른 놀이. 그래서 만약에 혹시나 학교쌤이 이거 언어 유희 얘기 안 해주셨냐? 어른 노릇, 어른 놀이, 놀이, 노릇. 니은 니을 니은 니을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약간 언어 유희도 있거든요. 이게 뭐 이제 이분이 이순원이라는 이분이 약간 그런 게 있으신데 만약에 학교에서 안 하셨으면 안 나오고요. 그렇죠? 어느 게 더 긍정이고 부정인지만 이해하면 돼요. 당연히 긍정은 왼쪽에 어른 노릇을 해야 되는 건데 내가 지금까지 생각해보니까 난 그때 했던 17살 때 18살 때 했던 나의 어른 노릇은 어른 놀이였던 것 같다. 그치? 깨달음을 얻었지. 그치? 그러니까 흉내만 냈던 거였어. 진짜 어른이 아니었던 거죠. 언어 유희도 있어요. 약간 말장난 느낌이지. 그치? 그래서 생각이 자꾸만 내 가슴을 무겁게 했다. 마음을 무겁게 했대요. 이런 상태로 다시 한 해가 지나고 또 한 해가 지나서 20살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보다 많은 시간이 흘러 30이 되고 40이 된다 하더라도 그 일에 대해서 어떤 후회나 미련 같은 것이 남는다면 그때도 내가 하는 짓은 여전히 어른 노릇이 아니라 어른 놀이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배추 농사에서 큰 돈을 만졌다 하더라도 지난 여름에 갑자기 들기 시작했던 그 생각, 이른바 허무함, 약간의 허무했던 그 생각, 그리고 다시 돌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은 변함없을 것 같았다. 아무리 시간이 지났어도 아마 나 했을 거야. 이렇게 결정했을 거야. 같은 나이에 다른 아이들이 하지 못하고 있는 무언가를 내가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쵸? 나는 다른 애들이 못하는 걸 내가 하고 있어. 그런 면에서는 좋았겠지. 그치? 근데 이제 그게 아니었던 거야. 아니 반대로 같은 나이의 아이들이 다 하고 있는 것을 나만 못하고 있다는 생각. 그게 배움이고 그 다음에 공부인 거지. 그치? 학교인 거지. 그치? 그래서 오른쪽에 그런 생각이 뒤늦게서야 후회나 소외감처럼 조금씩 내 가슴에 스며들어왔다. 후회, 소외감, 좋은 말 나쁜 말. 당연히 나쁜 말이지 뭐. 맞지? 나 혼자만 못하고 있어. 그치? 자, 소외감은 구체적으로 한 번 더 끊어주면 나 혼자만 못함. 맞지? 요거고요. 그치? 그 다음에 후회는 뭐예요? 때가 있는데 때를 놓쳤어. 그치? 때를 놓칠 뻔이라고 합시다. 그쵸? 왜냐면 그래도 아슬아슬하게 19세에 놓칠 뻔. 맞지? 놓칠 뻔했잖아. 그치? 이미 2년을 좀 딜레이 됐어. 그치? 그런데 다시 돌아왔으니까 뻔이라는 말을 쓸게요. 의존명사 놓칠 뻔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마지막 하나 더 있고, 그래서 오토바이를 팔았다고 했을 때 통장에 남아있는 돈하고 아빠한테 싹 다 줬대요. 자, 아빠한테 이제 그걸 다 주면서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하셨대요. 그래, 그동안 네가 지은 건 농사가 아니다. 운이 좋아서 남이 만지지 못한 돈을 만진 거지, 만지긴 했어도 그거야 농사랄 것도 없고. 자, 또 하나 아버지의 그런 부정적인 이 농사, 때에 맞지 않는 농사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얘기하는, 자, 노름이고 그 다음에 장난이더라. 그치? 난 열심히 한 거 맞아요. 부정할 생각은 없는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제 다시 돌아온 아들이 반갑고 그다음에 기특하고 그랬겠지. 이제 깨달음도 얻었으니까 내가 내 나이에 맞지 않는 이제 이 농사를 지었던 것을 아버지는 뭐라고 비유를 했다? 도박, 갬블의 노름. 그렇지? 그 다음에 또 하나, 난 그냥 장난이었어요. 장난에는 뭐가 없지? 장난하고의 반대말이 뭐지? 야, 너 진짜로 너 진심이야? 장난이야? 진심. 그치? 그러니까 진심이 없다는 거지? 장난은 진심이 없다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밑에 노름이라는 거, 뭐 노름은 뭐 아시는 대로 이제 양면성이죠. 그쵸? 50%의 확률 싸움이죠. 그치? 야, 과연 성공할까? 확률이야. 이건 노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없어. 그래서 노름에는 뭐가 없냐면 노력이 없어요. 그치? 우리 도박하면 노력이 없잖아. 그치? 땀 흘려서 번 돈이 아니라 편하게 번 돈이라는 거야. 그치? 그런 게 도박이고 노름이거든요. 노력이 없다. 노름은. 장난에는 진심이 없다. 그치? 그래서 2년 동안 너가 학생으로서 17살, 18살에 그런 학생의 나이로서 이렇게 농사를 지었던 것은 노름이고 장난이었던 것이다. 그걸로 뭘 벌었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다만 더 크게 잃은 것도 있을 게다. 하지만 그냥 허송세월을 한 시간만은 아닐 게다. 그건 앞으로 네가 하기 나름인 게지. 그래서 밑에 요것도 마지막 하나만 깨알같이 마지막에 그래도 좋은 말을 해주셨어요. 뭐냐면 그래도 허송세월 하진 않았을 거야. 너가 쓸데없이 시간만 보내진 않았을 거야. 이제 뭔가 분명히 얻은 게 있을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좋은 얘기를 해주셨고요.
다 내려놨대. 해돋이도 내놨고요. 이 내놨다라는 말이 뭐냐면 다시 돌려주거나 아니면 올려놨다는 거지. 다른 사람에게 뭐 이제 다시 또 양도하기 위해서, 그치? 예, 주인이 석중이 아저씨니까 아마 석중이 아저씨가 다시 가져간 걸로 얘기하면 되겠죠. 그래, 늦기는 했지만 믿었다. 애비는 네 이렇게 제자리로 올 줄. 그 제자리라는 것은 학교, 공부, 그치? 또 키워드 되면. 그러나 전학은 가지 않을 거라고 말했다. 다시 학교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은 했지만 여전히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는 것은 약간 겁을 내고 있었나 봐요. 지난해 대관령으로 올 때 내 생각이 성급했다는 것은 느꼈지만 그러나 아주 먼 훗날 그때를 다시 돌아봤을 때 지난번 승희 누나와 함께 대관령에 왔던 일처럼 승희 누나는 승태 누나인 것 같아요. 그 시기에 성급한 일탈 역시 내 성장의 한 과정으로 아름답게 추억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하면서 오른쪽에 이게 정신적 성숙 한 번만 적어주시면 감사. 내면의 성숙, 정신적 성숙을 이뤄냈다. 그치? 그래서 무슨 소설이라고요? 성숙은 결국에는 완성된 거잖아. 그치? 더 발전하고 더 나아진 거잖아. 무슨 성숙이에요? 무슨 소설이에요? 이게 그래서 무슨 소설? 성장 소설이라 이거야. 그치? 2년 전에 나와. 2년 후에 나는 지금 확실히 달라졌지. 그치? 뭔가를 때가 있다는 걸 이제 이해했어요. 그쵸? 여기까지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문제, 이거를 이거를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냥 지금 이게 숙제로는 안 나가니까 지금 49분인데 11번까지 할 수 있지 않나? 뭐 여기 문제만, 여기 문제만. 그리고 이거는 그냥 클리닉 시간에, 다음 주 클리닉 시간에 좀 해결해 주세요. 그쵸? 한번 와서. 그게 낫지 않냐? 그치? 그럴 것 같아요. 시간이 좀 애매하니까, 네. 좀만 더 일찍 끝내줬으면 좋았는데. 11번까지 하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채점해 주셔도 돼요. 그러면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요거는 내가 기록하고 있으니까, 그, 클리닉 시간에 꼭 와서, 다 합해서 1시간도 안 될 수도 있어. 그러면 지금 가도 돼. 그때는 뭐, 이렇게 하고 나서. 그리고 5분씩 선생님 보고 할게요. 이렇게 도장 깨기식으로 하면 돼. 진짜 쉽고 유익할 거야. 단순 암기 그런 거 절대 아니야. 그치? 해보면 알아. 그치? 웬만한 거 선생님이 뭐 글자 하나 틀렸다고 그런 게 아니니까 진짜 아는지 아는지 필요한 게 알고 있는지 이런 것만 물어보는 거니까. 또 혹시 질문 생기면 얘기해 주시고.
답지 혹시 없는 사람 맞다. 저기 시연 우리 단톡방에다가 올려줄게요. 선생님 답지 혹시. 자. 독서 현재 정의죠 우리가 정답해서 혹시 또 필요한 사람 없죠? 다 있죠? 어떤 거요? 답지, 해설지 단톡방에 올려줘요? 혹시 모르니까 단톡방에 올려줄게. 140서 정답. 자, 다 되신 분들은 혹시 질문 따로 지금 말하기 좀 그러면은 어쨌든 보내주시고 수행평가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번 주말에 해야 되니까 저녁에 뭐 밤 늦어도 괜찮습니다. 뭐 선생님이 일단은 최선을 다해서 같이 알아봐 줄 테니까 그 딱 티가 나. 그 저기 뭐야 뭐 무슨 GPT나 이런 거는 문학하고는 좀 거려버려. 그러니까 과학이나 기술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 수학이나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좀 잘하거든요. GPT가. 근데 문학이나 인문이나 예술 얘네들은 엄청 막 뭐 그럴듯해 보이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엄청 막 티가 확 나요. 그래서 그런 거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쌤한테 물어보시면 자, 된 친구들은 귀가하셔도 좋습니다. 그것까지 검사 안 해도 되니까 답만 체크만 하세요. 그리고 뭐 이거 뭐 지금 나가면 또 안 주대. 여기다 어제 저 하하 혹시 왜냐면 내가 또 뭐 이거는 무슨 제목 이런 걸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우리 해온 것만 쌤이 저걸 내놓는 거니까 이거 어떡하지? 그 보내면 안 보낼 거잖아요, 그렇죠? 카톡으로 한 번씩 보내주시면 안 돼요? 가채점 점수 나중에 성분 나오면 또 달라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혹시 대략 이 정도만 좀 알려주시겠어요? 오늘 모의고사 대략 그 정도만 예림이도 한번 알려주시면 감사하면서 못 봐도 괜찮아요. 뭐 쌤이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알았어요. 오늘 있습니다. 연우도 한번 알려주시고 한 번만. 쌤이 아픈데 고생했습니다. 쌤, 그리고 일단은 수행평가 수행평가 책 샀냐? 책 샀고 그 요약은 다 해놨어요 제가. 요약을 다 해놨는데 이게 주의하는 것도 영상 정해놨거든요. 집에 가서 한번 보내드릴 테니까. 그러세요. 나 보내주세요. 쌤이 되로 빨리 읽을게요. 급한 거니까, 그렇지? 화요일까지긴 한데. 시원아 다 나와 있지? 그거 봤냐? 그거 봤냐? 답지 봤어요? 보내주고 봤어 답지? 채점했어? 예. 오케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 집에 가서 보내. 평일날에 클리닉 때 봐요. 또 그리고 나이도 다음 주에는 한번 오세요. 왜냐면 또 수학여행 때 기간 때는 또 피곤하고 힘들 수도 있으니까 다음 주 왔다가 다음 주 수학여행 때는 좀 뭐 혹시라도 피곤하면 뭐 오늘 집에서 해야지 뭐. 수행평가? 뭐 어떤 거? 그 무슨 수요일? 이번에 돼요. 맞아. 뭐 그때 지난주 수요일 날에 형이 일찍 가서 맞지? 이번에는 오세요. 괜찮아요. 아무 때나 다 있어요. 3시부터 10시까지. 그리고 수행평가 다 거의 다 하긴 했는데 약간 문학이랑 좀 거리가 멀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또 융합할 거예요? 아니요 하나만 하기로? 그래서 보내드릴게요. 보내주세요. 보내주면 쌤이 좀 도와줄게. 뭐 도와줘. 다음 얼마 안 되니까. 자, 시연아, 너도 금요일 날 왔었나? 금요일 날 오는 거 그대로 오시되 저거 뭐야? 수행평가 어떻게 됐어? 다 했어? 저 지금 발표문 보는 거에다가 좀 적어놓긴 했는데 그 주제를 편하게 만나시면 싶어가지고 한번 나도 공부만 해줘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만약에 막 크게 벗어나지 않는 거면은 해도 괜찮잖아. 그렇지? 그럼 제도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시고. 근데 왜 이렇게 섹스가 잘라봤어요. 아직 잘라봤어요. 알았어. 근데 이번에 시간이 없어요. 알았어. 이번 주에 다음에 올게요 진짜. 알았어. 보내주세요 그거 수행평가. 네, 알겠습니다. 오늘 쌤이 볼 테니까. 알았어. 고생했어. 준수.
그래서 잘 갔다 왔냐? 네. 뭐 광란의 밤을 보냈다던데 맞아요? 그냥 번호수로 했는데 안 친한데. 아 진짜? 주스 뭐 많이 마셨다고 막 소문 났던데? 맞아요? 마시고 뭐 장난 아니었다고 뭐 토하고 막 난리도 안 했다는데 아니구나 진짜야? 거짓말이야? 걸린 애들 막 있었어. 진짜? 담배 피다가 술은 없었겠지 설마? 술은 없어. 담배는 생각나. 3명? 깔끔하겠어요. 근데 두고 왔어요? 아, 두고 오면 내가 어떻게 알아? 어휴. 가방은 어디 있어? 가방 저기 있어. 거기가 원래 누면 안 돼요. 여기 아직 원래. 뭘. 너를 저기 뭐야, 너 공부하는 거 있어. 왜냐면 거기 원래 조교쌤이 일하는 자리야. 아무도 안 계시네. 그러니까 아무도 없다고 하면 안 되고, 그냥 갖고 와. 왜 잊어버리면 또 안 되니까. 일창이도 다 시간 옮겼는데 오늘 늦잠 자서 다시 일로 옮겼는데. 천천. 모의고사가 34점인데 6등급이야?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순수 모의고사 그치. 애들 안 봤지. 설마 아직도